저희가 지난번에 전통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해바라기라는 분이 저희가 결혼 진행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결혼식을 전통을 올려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총 비용이 5,000불 정도 되는데 2,500불 맞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자,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저한테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전화가 온 분들이 있었어요. 현재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통 혼례비를 뭐 과연 어떻게 얼마를 줘야 되는가.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능력이 되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줬을 때 처갓집이나 신부들 쪽에서 다음에 무슨 일 있을 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근데 자, 전통 혼례비가 얼마가 드느냐는요, 그 집에 신부 집안에서 손님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적으로 뭐 웨딩 사진 찍을 거고, 뭐 웨딩 드레스 입을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천막 치고 뭐 무대 좀 설치하고 가수 좀 부를 거고, 이 정도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손님이 몇 명 오느냐에 따라서 음식 테이블을 몇 테이블을 준비하느냐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신부들 집안에서 저희들이 보통 잡는 거는 한 200명에서 많이 오는 사람들 300명 정도 잡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400명, 500명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 말 맞다나 한 5,000불 정도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시골에서 보통 왜 직접 품앗이 하듯이 아줌마들이 와서 막 음식을 직접 만들고 하는 집은 좀 작게 들어갈 거고, 순수하게 뷔페집에다가 음식을 딱 오다를 주갖고 테이블당 얼마로 오다를 주면은 당연히 비쌀 거고.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 따라 달라요. 근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결혼시킨 신부들은 우리가 신부들한테 쭉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신부들은 집에서 준비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집에서 준비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약 작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3,000불, 좀 많이 들면 4,000불 정도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금액이. 근데 보통 한 3,000불선, 3,500불선 하면은 저는 웬만큼 한다고 봐요. 근데 특별하게 손님 많은 집은 또 있어요. 저희 지난달에 저희 신랑분 한 분이 와서 전통을 내식을 했는데, 그 막 사진을 찍고 왔는데 진짜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한 500명 이상 왔다고 할 정도로 손님 왔어요. 시골에. 예. 거기는 손님이 또 많이 들어오면은 그 집에도 부조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자, 저희 회사에서는 전통 혼례비를 어떻게 주느냐는 제 단독으로 절대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멈췄다가 딱 새로 시작해서 결혼을 이제 처음에 시켰잖아요. 그 당시 초반기에 결혼시켰던 신부들, 약 그때 한 6명이 있었습니다. 신부들 6명과 저와 제 와이프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전통 혼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를 각자 집에 한번 물어봐라. 그래 물어보고 나서 전통 혼례비를 회사 쪽에서 적정선하고 신랑 쪽에서 이 정도 줬으면은 그게 얼마나 한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0달러 정도. 그 다음에 1,500달러 외에 좀 더 주는 건 있습니다. 뭐 신부한테 모든 경비 좀 쓰라고 좀 더 줍니다, 신랑들이. 그 다음에 신랑들이 별도 또 용돈을 가지고 내려가서 또 좀 쓰고 와요. 그러면 토탈 보면은 한 2,000불 정도는 결혼 비용으로 써준다고 봅니다, 신랑들이. 예. 근데 그걸 신부들 측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한 과정이에요. 근데 보통 신부들 집에도 또 집안 뭐 식구들이 많은 집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혼동되는 게 뭐냐면 다른 업체는 전통 혼례할 때 예물도 주고 이러나 봐요. 그런 비용이 포함돼서 뭐 5,000불도 되고 그쵸. 10,000불도 되고 그러나 봐요. 5,000불, 10,000불씩 한데 뭐 전통 혼례비 플러스 예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물은요,
웬만하면은 한국 와서 해주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한국에서 보통 신랑들이 오면 또 거의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는 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약혼식 할 때 간단한 예물이지만은 정표로 생각하는 예물을 해줬지만은 해주고, 그 다음에 결혼식 정상적인 예물은 한국 와서 신랑이 해준다. 그걸 넣어서 신부들이 싫어요, 뭐 기분 안 좋아요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 그러면 신부들은 전통 원래를 하는 거는 자기들 집안에, 자기들 친척, 자기들 동네 사람들한테 결혼을 좀 알리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그 집도 당연히 부주를 받잖아요. 어떤 개인 결혼하는 분들이 보면은 자기 부주는 다 받아가고 싶고 신랑들이 뭐 한 4,000불, 5,000불 주기를 원해요. 그건 좀 욕심이죠,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중간에서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 한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구독자 중에서 저한테 문의 온 분이 한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분은 개인 결혼이에요. 개인 소개를 받아서 하고. 근데 개인 소개를 하는 분은 그분은 처갓집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소개한 사람이, 개인 소개한 사람이 1,000만 원을 요구했대요. 한국 결혼인데? 저는 그거는요, 반드시 소개한 사람이 신부 집에서 받아갑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소개한 사람이 신부 집에서 받아가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주락한 거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결혼을 했는데 신부 집의 결혼 비용으로 얼마를 주라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게 없대요. 그러면 누가 그 돈을 요구했습니까? 하니까 신부가. 그럼 신부는 부모님들한테 그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얼마쯤 드느냐. 총 비용을 신랑한테 말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반하자 이런 게. 반반하자가 아니고 100% 신랑이. 그러면은 거기서 신랑분이 자 그러면 총 비용이 그 정도 같으면은 내가 반 낼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신부들 중에서 안 돼요 하는 신부는 저는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들 신부들도 자 이렇게 신랑들이 해준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작아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하는 신부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베트남 결혼업자라든가 아니면 예비 신랑들한테 그 전통 결혼 이런 원칙을 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말씀.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결혼업체 사장님들은 그 부분을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결혼시키냐 현지 에이전시와 베트남 사람하고 그래야 할 때는 베트남 마담이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베트남 마담은 당연히 신부 편이 될 거고 그거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한국 업체 사장님들은 그나마 좀 조율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말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제 주위의 한국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조율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전통 혼례비를 작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는 신랑분 능력이지만은 저는 너무 많이 줬을 때 한국 와서 살 때 나중에 처갓집을 위해서 쓰는 돈이 단위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 염려를 하는 바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요 와이프한테 처갓집에 해주는 게요 적정선을 유지해갖고 나가야 됩니다. 일정하게.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못해줘도 안 되고 너무 잘해줘버리면요 처음에 잘해주잖아요. 와이프가 막 이쁘고 막 사랑스럽고 하니까 처음에 잘해줘도 나중에 끝까지 그만큼 잘해줄 자신 있으면은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본인이 돈 잘 벌고 능력 좋고 하면은 뭐 끝까지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있는 돈 좀 쓴다고 생각하면서 잘해주는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당연히 자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신부들은 실망을 하는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가면서 꾸준하게 나가다 나중에 신부가 또 애 낳고 이렇게 나주 손주 안고 처갓집 한번 오잖아요. 장인 장모 집에 그때
또 신부집에 좀 잘해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결혼했다고 처음에 막 신부집에 막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본인이 돈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사실 직장 다니는데 월급은 나중에 한국 와서 생활하는데 아마 딱 맞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인데 신부집에 막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모아놓은 돈 갖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연 신부집에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후에 계속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나중에 쟤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좀 뭐 생활에 맞게 해줘야죠. 지금 그렇게 해주면 당신은 나중에 그럴 때면 실망을 하는 게 생긴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정선. 제가 신랑분한테 항상 교육시키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특별한 일 있을 때 한번 또 잘해주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되죠.